리얼 아이디 시행이 다가오면서 당국이 발급을 권고했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국내선 탑승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탑승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10대 수십 명이 대형마트를 약탈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판사가 불법 이민자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에서 남자친구를 다치게 하려던 한 여성이 경찰과 장시간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차량 타이어가 터져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험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유명 사과 주스가 곰팡이 독소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발견돼 미전역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145%의 초고율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관세 협상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전용기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양보 없이 관세 철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제품에 물리는 145% 관세를 합의 전 철회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했고 최종 목표는 중국 시장에 들어가 미국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Have you spoken to him since the tariffs? When did you last I don't want to comment on that, but I've spoken to him many times. 하루 전 중국 외교부는 재차 미국과 관세 문제를 협상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대중을 현혹해선 안 된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7월까지 새 무역 협정을 맺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3, 4주 동안 협상을 끝내고 어느 시점에 그냥 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우리가 군대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항목으로 두겠다고 말해 방위비 문제를 관세 협상과 연계하진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관세로 자신이 200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지만 세부 사항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5월 7일부터 미국 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리얼 아이디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백만 명이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황인데요. TSA는 리얼 아이디가 없더라도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있으면 탑승은 가능하지만 추가 절차로 인해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전역에서 곧 의무화되는 리얼 아이디. 다가오는 5월 7일부터는 리얼 아이디가 없는 성인은 미국 내 비행기 탑승은 물론 연방 건물 출입도 금지됩니다. 국토안보부와 교통안전국이 시행하는 이번 리얼 아이디 법안은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말하는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유효한 외국 여권 등이 인정됩니다. 특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오른쪽 상단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리얼 아이디로 인정됩니다. 만약 표시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주 차량 등록국에 문의해 리얼 아이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계획을 앞둔 주민들에게는 신속한 발급이 촉구됐습니다. 만약 리얼 아이디가 없이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추가 신원 확인 절차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간이 지체되면서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f we have 100 people who don't have a real ID and you're number 99 on that list, then it's very likely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get verified in time for you to make your flight. They're going to be pulled out of line for additional screening, and they're going to have to go through a series of questions and some additional screening. And if we can verify they are who they say they are, they will be allowed to continue into the secure area of the airport.
다만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면 문제없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But we're seeing huge increases in volumes at our driver's license centers as we get closer and closer to May the 7th. Real IDs have been available in Pennsylvania for over 6 years, and they will still be available after May the 7th. So if you don't have immediate travel plans or you already have a valid passport, maybe hold off for a few months until the rush dies down. 현재 아이디 신청이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지역 사무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일에는 일부 사무소에서 리얼 아이디 신청자만을 위한 토요일 근무도 시행합니다. 주민들은 주 차량 등록국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 서류 원본을 지참해 가까운 DMV 등에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LA에서 10대 수십 명이 몰려 대형 마트를 약탈하고 집단 난동을 부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9일 USC 인근 벌먼트 애비뉴와 애담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랄프스 마켓에 자전거를 탄 10대 40여 명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경비원의 제지도 무시한 채 물건을 훔치고 매장 안에 페퍼 스프레이까지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매장 전체에 페퍼 스프레이가 퍼지면서 고객들이 기침을 하며 급히 대피하는 등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10대들은 마트 밖에 세워진 차량까지 공격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동성애 부부가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0대들에게 혐오 발언을 듣고 병과 돌에 맞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체포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발생한 편의점 약탈 사건 등과도 연관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판사가 불법 이민자 체포 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위스콘신주 미러키 카운티 법원의 한나 두건 판사를 불법 이민자 체포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연방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은 멕시코 국적의 플로레스 루이즈를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미러키 카운티 법원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 출두해 두건 판사로부터 예비 신문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상황을 전해들은 두건 판사는 요원들에게 체포를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법정 출입을 막았고 그 사이 플로레스 루이즈는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건 판사는 업무 방해와 체포 은폐 혐의로 오늘 오전 8시쯤 미러키 카운티 법원에서 체포돼 2시간 만에 연방법원에 서게 됐습니다. 미러키 시장은 법원에서 판사를 체포한 것에 대해 즉각 항의했고 미러키 법원 앞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If a judge is being arrested in a courthouse, just imagine the chilling effect that it sends to other folks who would otherwise participate in judicial proceedings in our courthouse, and not just in the Milwaukee County Courthouse, but courthouses across the state of Wisconsin and courthouses across the United States. This makes our community less safe. What we're seeing today with this judge is the same thing. This is a person who stood up for what was right, for those men not to be taken out of a courthouse, which should be a place people can go for services, and instead she has been hit with felony charges. This is incorrect. This is immoral. 한편 FBI 국장 캐시 파텔은 두건 판사가 체포를 고의로 방해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스튜디오 시티에서 장시간 대치 끝에 차량 도주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헐리우드 블러버드 인근에서 남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으려 한 여성이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은색 픽업 트럭을 몰고 뮤를랜드 드라이브를 따라 도주한 여성은 좁고 굽은 산악도로에서 경찰과 느린 속도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추기 위해 도로에 못이 박힌 띠 모양 장치를 설치해 타이어를 터뜨렸고 이어 순찰차로 차량 뒤쪽을 들이받아 멈추게 하는 작전도 시도했지만 여성은 계속 도주했습니다. 결국 트럭은 스튜디오 시티 주택가 울타리 사이에 끼면서 멈춰섰고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협상팀을 투입해 자진 투항을 유도했지만 실패했으며 스와트팀이 장갑차 3대를 동원해 트럭을 포위한 뒤 최루탄을 투입했고 여성은 결국 차량에서 끌려나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차량 번호판 조작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AB 2111 법안은 운전자가 번호판에 반사 코팅을 더 씌워 전자기기의 번호판 인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나 단속 카메라, 민간 번호판 인식 장비 등을 고의로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번호판은 50피트 거리에서도 식별 가능해야 한다며 번호판을 가리거나 변형할 경우 최소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번호판에 부착하는 연도 스티커 도난을 막기 위해 기존 스티커를 깨끗이 제거한 뒤 새 스티커를 붙이고 면도날로 스티커 위에 가로, 세로 칼집을 넣어 십자 모양 절개를 만들어두면 도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자신만의 독특한 번호판을 원할 경우 DMV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번호판을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워싱턴주 주요 공항 인근에서 레이저 공격이 급증해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시애틀 타코마 공항과 스포켄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조종사들이 초록색 레이저에 눈이 부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켄 카운티에서는 한 남성이 헬리콥터를 포함한 항공기 3대에 레이저를 비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봇대 뒤에 숨었다가 적발됐으며 워싱턴주 중범죄 또는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레이저는 항공기 착륙을 방해하고 조종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만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레이저 공격은 100건을 넘었으며 3월 한 달 동안만 43건이 보고됐습니다. 레이저를 항공기에 비추는 것은 연방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5년형과 $25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마티넬리 사과 주스가 미 전역 28개 주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마티넬리 브랜드 사과 주스 약 17만 3천 병이 곰팡이 독소 파툴린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파툴린은 과일과 곡물 등에 자라는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내장기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10온스짜리 유리병 4개 묶음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6년 12월 5일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라인 프렌즈가 LA의 유니버셜 테마파크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고 미국 주류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습니다. 라인 프렌즈는 오늘 LA에 위치한 유니버셜 시티워크 헐리우드에 미국 3호점 오픈을 기념하는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유니버셜에 매장을 연 것은 한국 캐릭터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이 전 세계 다양한 캐릭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작은 미니 콘서트를 열 계획도 가지고 있고 K-팝뿐만 아니라 K-푸드, K-뷰티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어우르는 저희가 이제 유니버셜 안에서 저희 약간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We've been in line since 9:45. yeah. Presentation's magnificent. Seriously, from the gigantic, adorable bear, which I can take a picture with, to just your guys' displays, everything, and getting in and out has been wonderful so far. So, and it was so great too, because I mean, my daughter was just telling me you guys have one in Hollywood already, but your turnout here is magnificent. 이번 신규 매장에서는 라인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는 물론 K-팝 캐릭터 상품 그리고 유니버셜과 협업한 특별 제품들도 함께 선보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27일까지 또 5월 2일부터 4일까지 매일 선착순 30명에게 무료 구디백을 제공하며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럭키드로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됩니다. 5월 4일까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일반 입장권 2매 추첨에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교황의 시신은 6km가량 떨어진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운구되는데요. 사람이 걷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며 마지막 배웅을 받게 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손을 모으고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교황을 애도하는 카톨릭 신자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4일간 일반 조문객 25만 명이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프랑스와 브라질 등 각국 정상들도 직접 이곳을 찾아 추도했습니다. 바티칸은 4일간의 일반 조문 일정을 마치고 봉인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교황의 얼굴에 흰 천을 덮고 재위 기간 업적을 기록한 두루마리 문서 등을 넣은 뒤 관을 봉인했습니다. 장례 미사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5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됩니다. 조반니 바티스타의 추기경의 주례 속에 전 세계에서 모인 추기경과 주교들이 공동 집전합니다. 고별 의식을 마친 교황의 시신은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제로 대성전으로 운구됩니다.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 유적지를 거쳐 6km가량 이동하는데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교황을 배웅할 수 있게 사람 걸음 속도로 천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황이 안치될 소박한 무덤 공간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The tomb is not big, great piece of art, but very essential and very simple. We can see that will be only one inscription, Pope's name, Franciscus.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 오늘을 포함해 9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성 베드로 광장 등에서는 추모 미사와 기도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기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4달 정도 맡겼다 손실이 났다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를 놓고 2년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 달 1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고발장 접수 뒤 배당만 해놓고 있다가 2년 7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이 발언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모와 관련된 발언들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도천동 문제라든지 또 그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장모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사건은 차명 투자로 드러나 2024년 과징금 27억여 원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중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멈췄던 시계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은 오늘 호남,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권역별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집중 공략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호남에 이틀째 머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호남권의 수건이었던 양곡관리 법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농업이야말로 국가 안보이자 전략산업이라면서 농가 보호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행들의 거부권이 막혀서 진척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도권 공약으로는 K 이니셔티브를 내세웠고 재개발 문턱을 낮추고 수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친노, 친문 후계자로 불린 김경수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조준하며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 기능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도구가 되고 몽둥이가 되는 그 일을 이제는 중단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 역시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등 해체 수준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누구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대표적인 게 김건희 사례죠. 또 누구는 보복 수사를 하고. 민주당은 오늘 호남권 경선, 내일 수도권과 강원, 제주 경선을 끝으로 모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22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3시간 내내 맞수 토론을 벌이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비상계엄의 책임이 당대표를 지낸 한동훈 후보에게도 있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후보는 자꾸 깐죽거린다고 말하는 홍 후보의 태도를 지적하며 품격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탄핵은 안 된다고 반대해온 홍준표 후보. 예상대로 계엄과 탄핵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사사건 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할 책임이 있습니다. 홍 후보의 모병제 공약 등 정책 입장 차이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간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강남 좌파들 생각이에요. 지금 최태원이 따님도 군대 갔어요. 영훈에. 그건 없는 집안의 딸입니까? 하지만 토론 내내 정책과 무관한 말싸움, 상대를 향한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폄하하는 표정이잖아요. 한 10대 쓸 거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여기자에게 너 맞는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하도 거짓말을 물어대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러다 너 맞는 수 있다. 정책을 물어요.
1대1 토론에서 출정 기회가 적었던 안철수 후보는 당 밖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번외 경기로 AI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었던 적수끼리 나란히 대선에 도전하며 유권자 눈길 끌기에 의기투합한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경선 중반전을 넘긴 가운데 오늘 4강이 모두 나서는 합동 토론회를 거쳐 다음 주 화요일 29일 최종 과반 득표자 또는 결승에 오를 2명을 가립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9. 취소 불가능 생명보험 신탁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감과 자산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유산 계획 도구입니다. 영어로는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고 하고 이를 줄여서 ILIC라고 합니다. ILIC은 생명보험 계약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여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보험의 여러 가지 장점 중 하나는 보험 가입자 사망 시에 수혜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는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생명보험금이 상속인의 재산으로 처리되어 상속세 부과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물론 2024년 기준 연방 상속세는 1,399만 달러이어서 본인은 절대 그런 재산이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상속세 면세 한도는 계속 변동이 있었고 특히 2018년에 세금 개혁법에 의해 급증했던 면세 한도는 2025년까지만 적용이 되므로 2026년에는 580만 달러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향후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어서 보험료를 트러스트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본인 사망 시에도 트러스트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미국에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면세 한도는 1인당 19,000달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 최대 38,0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만일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최대 76,000달러까지 증여 면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트러스트에 넣어 생명보험을 구입하게 한다면 증여세 면세를 받게 되며 직접 증여가 아닌 간접 증여를 하게 되므로 자녀는 부모 생전에 직접 재산 증여를 받는 대신 부모 사후 신탁을 통해 생명보험금을 상속하게 됩니다. 부모의 손을 떠난 증여된 재산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였으므로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유산 상속세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과 함께 생명보험도 취소 가능한 신탁에 넣어놓고 따로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취소 불가능 생명보험 신탁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3년 룰이 있어서 기존 생명보험 계약을 아이리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신탁 설정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금의 신탁 이전을 통해 상속세를 피하려는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소 불가 생명보험 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자녀가 이혼이나 채무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최소한 생명보험금만큼은 이혼이나 채무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사망 후에 생명보험금을 신탁이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이익금만 배당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